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 다 성공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377개는 성공했고요. 4개가 fail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fail 율로 보면 1.05%가 되겠습니다. 어느 임플란트가 실패했느냐? 블루 다이몬드가 2개, 아리가 2개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에서 실패했니? 라고 또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패한 케이스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대개는요, 제가 좀 너무 금방지게 하다가, 그러니까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고 하다가 헛발질했는 그런 케이스가 실패가 됐습니다. 제가 9번째 했던 이 아리 케이스에서 첫 번째 실패가 나왔는데요. 왼쪽이 수술 직후, 오른쪽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 이제 재수술을 하고 난 후에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왜 잘못됐는가 보이시죠? 그렇죠? 아리 임플란트의 thread 파트가 사이너스 속에 풍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고정은 조금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그러니까 팔라탈 본이죠. 팔라탈 쪽으로 이게 기울어져서 스레드 파트의 인게이지먼트를 그렇게 잡아내서 이렇게 재수술을 했습니다. 8월 2일 날 우리가 23년 8월 2일 날 했고 8월 16일 날 했으니까 딱 2주 후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걸 빼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롱 디렉션이니까 디렉션만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고 바로 또 즉시 로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이었거든요. 전치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폐류가 안 좋아져 있으면서도 또 알베올라 본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디프레션이 커가지고 굉장히 긴 틴리지 에리어를 갖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아주 헤비한 지배를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죠. 그래서 치아를 템포럴을 만드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임상 상태가 이랬고요. 발치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앞에 언더컷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플랩을 많이 열었습니다. 발치를 한 후에 임상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팔라탈 월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팔라탈 월이 지금 뎁스 게이지를 하면서 임플란트 디렉션 인디케이터인데요. 그래서 팔라탈 월 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팔라탈 월이 어떤 디렉션을 가지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앞쪽으로 드릴링을 하면서 팔라탈 월을 따라가야 되겠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팔라탈 월 쪽으로 쭉 같이 가면서 밑에 있는 임플란트 본, 배잘본에서 인게이지먼트를 시켜야 됐습니다. 고정은 다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플라스틱 실린더 연결하고, 그리고 많이 꺼져 있던 부분은 O6 볼륨엑스를 가지고 이렇게 컨투리제이션을 시도했죠. 그래서 수술 직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빠져가지고요. 방향을 바꿔서 재식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 3개월 후에, 2개월 정도 후에 엑스레이 상태이고요. 템포레가 들어갔는데 워낙에 리치가 좀 좋지 않고 또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좀 많아가지고 FP1 또는 FP2로 하려고 했는데 FP2로 하기에는 너무 치아가 길어져가지고 핑크 포슬레인을 넣고 이렇게 해서 FP3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수술로 거의 이미디어트 템포러리까지 하고, 또 물론 좀 머추레이션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최종 부출물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죠? 최근에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CBCT 모습 보시면 그렇죠. 원래 초진 사진에서 보시면 아주 틴 리치가 쭉 이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쪽은 그렇죠. 거의 디하이선스가 바로 생겼었죠, 사실은. 그런데 진지바레벨은 나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요. 이것은 왜 실패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제가 발치와의 그라뉴션 티슈를 좀 덜 제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5번에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는데요. 보시면 수술 전, 수술 후가 됐습니다만 수술 직후 그리고 리오피 후의 모습입니다만은 너무 14번이 라비알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데, 실제로 임상을 보면 그렇게 많이
라벨로 갖진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 경우에는 그라뉴션 티슈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번 위치 보이시죠? 아니면 소켓이고 그라뉴션 티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었을 때 리치 폭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널 사이너스 그래프트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14번의 위치도 뭐 괜찮게 들어갔고 거기에 리치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원스테이지 하지 못하고 그냥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했고 14번과 15번과 뒤에 16번 사이에 그 디펙도 알로그래프트와 O6 플러스를 가지고 GBR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이게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요. 9월 20일. 그 다음에 2차 수술한다. 3개월 뒤에 2차 수술을 했는데 그때 앞에가 어센트레이션 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팔라탈 쪽으로 각도를 바꾸고 팔라탈 쪽으로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 밑에 파노라마 보시면 너무 이제 앞쪽으로 틸트 된 것 같지만 그 앞쪽으로 갔다기보다는 팔라탈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리제너레이션이라기보다는 좀 더 픽처가 팔라탈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버칼의 컨투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오센트레이션은 팔라탈 본에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차 다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세컨 스테이지를 통해서 템포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팔로우 상태입니다. 보시면 CT 상태에서 보시면 15번의 위치가 상당히 팔라탈 쪽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맞죠. 그렇죠? 버칼 쪽의 윗보는 좀 언스테이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인터널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했던 것은 뭐 본 레벨이 잘 맞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세 번째 실패는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악의 immediate temporization 가이드 수술과 함께 템포럴리를 immediate로 델리버리 하려고 했던데요. 이것은 사실은 서지컬 가이드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두 개의 가이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잔존하는 치아에 이렇게 기댄 그런 가이드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기존에 미리 식립된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중간에 3번과 4번 33번, 34번에 대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로 수술을 하고 또 템퍼러리도 바로 델리버리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그렇게 구치부부터 먼저 식립을 하고 뒤에 33번, 4번을 발치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경우 같았으면 차라리 이걸 발치를 하고 전체 한 방에 한 개의 스텐트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본의 앵커가 되는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투스 앵커드 되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와블링이 있었고 특히나 저 제일 뒤쪽에 46번과 47번에 약간의 미스피트가 있어가지고 스테빌리티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템포럴이 미리 만들어둔 템포럴 델리버리 하니까 뭐 이렇게 굴곡도 많이 이렇게 졌죠. 그랬더니 약 한 3개월 뒤에 이게 딱 부러져서 왔습니다. 뒤쪽에 부러지면서 뒤에가 흔들려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스포트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크라운을 너무 크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47번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위에 available bone height가 별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프 52죠, 그렇죠? 52 BD 커프 4.4에 52 5mm 본에 들어가고 2mm 커프에 들어가지는 BD 커프를 사용하고 바로 스트레이트 악사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보철물이 전달됐습니다. 이게 이제 47번에 대한 수술이 재수술이 만들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뭐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상악과 하악에 대해서 보철물이 다 델리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요. 보시면 47번에 BD 커프 2mm
2mm 커퍼를 가지는 짧은 숏 임플란트이긴 하지만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싱글인 경우에도 저는 이 정도 OE를 꽤 많이 씁니다. 싱글에 제2대구치에 4.4에 5E 정도 하면 밑에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교합 조정이 잘 돼야 되긴 하지만 위에서 크레스탈 본 로스가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2mm의 여유를 주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패였습니다. 네 번째 실패는 역시 저의 실수였습니다. 어디가 실패했냐면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2주 후에 템포를 체크하면서 보니까 1월 22일에 원래 이게 1월 22일에 모빌리티가 생겨가지고 뺐습니다. 이게 수술을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요. 이런 상태였고, 이렇게, 이게 12번이죠? 22번입니다. 그죠? 22번의 각도가 조금 거시기 하죠. 보시면, 이렇게 너무 라비알 쪽으로 됐다. 제가 팔라탈 월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잘못이죠. 그래서, 그런데 초기 고정은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악사를 연결하고 컨투리제이션까지 하고 했는데 CT를 탁 찍고 확인해 보니까 불사 그죠? 이렇게 12번은 조금 괜찮은데 22번 쪽은 픽처가 완전히 팔라탈 쪽에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체크하면서 재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CT 상태나 또 인트라올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는 임플란트 본 쪽으로 똑바른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사실 가이드 약간의 심플한 가이드 수술만 해도 이런 것은 피할 수가 있는데 제가 라이브 서저리 하면서 가이드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랩을 열고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이런 경우라면 특히나 심플 가이드 우리가 최근에 론칭한 원투 가이드를 쓰시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것은 임플란트의 실수라기보다는 온전히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포럴이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지금 구칩으로 임시차를 연장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네 가지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요.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두 개였고 한 개는 그것도 역시 디그라뉴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죠? 스테이지과 스텐트가 제대로 안 맞아서 이렇게 찐바가 왔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